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죠. 그 말은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내려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저는 이미 1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설교를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네요. 그렇죠? 설교를 하고 지금 강의를 이어가는 중이에요. 그만큼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내용은요, 경제 활동 그리고 경제 체제, 경제 문제 같은 내용입니다.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전반적인 지식을 쌓는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오늘도 최대한 짧고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우리 경제 활동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아는 경제 활동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여기서의 경제 활동의 종류는 딱 세 가지만 배울 겁니다. 첫 번째 생산, 두 번째 분배, 세 번째 소비라는 거예요. 생산은 말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근데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만드는 게 뭐지라고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돈 버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생산에 들어갑니다. 돈 벌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만드는 거,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택배 아저씨도 생산자예요. 생산을 도와주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받아와야 되는데 이 택배 아저씨가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비스, 의사 선생님이나 교육,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버는, 침이 튀었어요. 돈 버는 모든 일들은 생산에 들어갑니다. 운반, 저장, 판매까지 포함한다고 써 있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분배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예요. 생산 요소가 있어야 기업이 생산을 해요. 당연한 얘기겠죠. 뭐 마술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자, 생산 요소에 뭐가 있냐면 근데 노동, 토지, 자본이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분배라고 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노동의 대가를 분배받는 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월급이라고 해요. 정식적인 표현으로는 임금이라고 합니다. 임금님 아니고요. 임금, 월급을 다른 말로 임금이라고 해요. 내가 노동, 일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주세요. 뭐예요? 임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토지, 내가 땅이 있어요. 와, 부럽다. 땅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땅을 빌려줬어요. 대신에 여기서 이 사람이 무슨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겠죠. 그럼 나한테 뭘 줘야 돼요? 땅을 빌려준 거에 대한 임대료를 줘야 되죠. 요새는 임대료라고, 옛날에는 지가라고 했는데 임대료를 줘야 돼요. 그렇죠? 그 임대료 받는 것도 대가를 받는 거니까 분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 내가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에 대한 보상, 배당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죠. 그것을 대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대가를 분배에 들어가게 하는데, 자본에 대한 대가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직접 투자하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은행이라는 곳에 여러분의 돈을 맡겨놓으면 그 은행이 기업들이나 회사들에게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해주는 개념이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은행에 돈을 넣어놨으니까 결과적으로 기업에, 여러분의 돈으로 기업에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은행으로부터 뭘 받게 되냐면 이자라는 걸 받아요. 여러분도 이자 알잖아요. 친구한테 야 1,000원 빌려줄 테니까 이자 500원이야. 완전 사채예요. 그건. 이자율 50%. 예, 불법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법정 금리는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만큼이 안 돼요. 20몇 프로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노동, 토지, 자본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금, 임대료 또는 지가, 그 다음에 이자를 분배라고 합니다. 소비는 이제 생산해서 분배받은 것을 쓰는 거를 소비라고 해요. 여러분 대부분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로 소비 요정들이죠, 그렇죠? 재화, 우리 오빠들 앨범 같은 거 있죠, 물건 이런 것들을 사거나 아니면 뭐 콘서트에 가서 그 공연을 보거나 이런 것들 다 소비에 들어갑니다. 자, 이게 경제 활동의 종류, 생산, 소비, 생산, 분배, 소비고요. 이건 반드시 시험 문제 나와요. 꼭 알아두시고 각각이 어떤 활동인가를 잘 구분해 놓는 게 중요해요. 어떤 활동을 했다에 대해서 이게 생산일까, 분배일까, 소비일까를 잘 구분해 보세요.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잖아요. 옛날에 강철왕이라고 불리는 카네기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얼마쯤 돈이 더 있으면 부자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카네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 말은 평생 부자라고 못 느낀다는 얘기잖아요. 항상 지금보다 조금 더 있어야 되니까. 그 이야기처럼 인간의 욕구는 무한정이에요. 내가 정말 좋은 걸 가져도 더 좋은 게 나오면 그걸 갖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자원의 양은 한정적이죠. 많이 갖고 싶다고 해서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공기 같은 거야. 내가 많이 마시고 싶으면 마음껏 마셔도 돼요. 그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갖고 싶어하는 것들은 무언가를 가지려면 대가를 줘야 되죠. 돈을 주거나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한정적이에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선택해야 돼요.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면서 선택하게 돼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면 엉망진창 선택보다는 그렇다고 시험에 합리적 선택의 반대말은 엉망진창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합리적 선택을 해야만 사람이 효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딱딱딱 편의점에 갔어요. 오늘은 여름이니까 날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야지 하고 아이스크림을 딱 열었는데 여기에는 1,500원짜리 3개 콘이 있고 3개는 영어로 뭔지 알죠? 3개 콘이 있고 여기는 딱 열어봤더니 1,200원짜리 9981 콘이 있어요. 이거는 1,500원짜리 3개 콘이고 이거는 1,200원짜리 9981 콘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콘을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봐요. 근데 난 사실 3개 콘이 더 좋거든. 300원이 더 비싸더라도 이게 더 좋아. 근데 이게 더 싸잖아. 고민해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못 사요. 두 개 다 사면 되죠. 그런 친구는 부자고요. 내가 1,500원밖에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1,500원 전 재산을 투자해서 3개 콘을 사 먹을지 아니면 1,200원만 투자해서 9981 콘을 사 먹고 300원을 남길지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기회비용이라는 건 둘 중에 포기해야 되는 것 중에 가치가 좀 더 높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야 제가 2개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선택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이스크림 상상마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하면서 먹는 이렇게 둘로 나눠서 어떻게 나눠질지 상상해 볼까 이러면서 하는 상상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아이스크림 중에 내가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된다면 나머지 것들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치가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는 것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럼 이게 클수록 손해인 거죠. 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선택이 될 테니까. 그래서 합리적 선택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편익, 내가 그 선택한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이득이 비용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 당연히 좋은 거죠. 난 이게 더 좋아하지만 사실 이걸 선택할 거야. 그럼 바보잖아요. 바보 같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니까. 결국 편익은 크고 기회비용은 작은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올게요. 경제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자원이 제한적이니까 문제는 반드시 발생하겠죠. 무한되면 안 싸워요. 누가 그거 갖고 싸워요. 야 이거 너 가져라. 야 만원, 10만원, 20만원, 50만원 플렉스. 그죠? 근데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첫 번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해야 되지? 고민하게 돼요. 어떤 물건을 만들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주 쉬운 일. 얼마 전에 이제 마스크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KF94라는 게 있고 KF80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겨울에 이 코로나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KF94가 이제 아무래도 좀 투과율이 낮고 방어가 잘 되니까 이걸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KF94는 너무 답답해를 느꼈어요. KF80이 좋겠어. KF80이 더 싸잖아 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KF90이냐, KF94냐, 80이냐를 놓고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조절해서 생산하는가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더 좋은 거에 대한 생산물의 종류와 양에 대한 효율의 문제가 무엇을 얼마나 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해야 되는가. 자, 어떻게 생산해야 되는가. 최대한 싸게 먹혀야 되죠.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게 생산하고 싸게 팔면 손해잖아요. 싸게 생산해서 비싸게 파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자, 어떻게 생산할까. 생산 방식의 문제예요.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직접 만들까? 아니면 기계를 만들까? 기계로 통해서 만들까?의 고민이죠. 예를 들면 짜장면 이렇게 수타 팍팍 맛있어요. 근데 사람이 일하니까 힘들고 돈이 들어가죠. 근데 기계 쉬워요. 전기료만 내면 돼요. 대신에 다 똑같은 맛. 그것이 이제 어떻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분배의 문제인데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이건 효율성과 형평성을 같이 고려해야 되거든요. 이 아래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는 그 생산된 가치를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예요. 이해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이고 분배의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나눠 가지는가의 문제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시험에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경제학자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험만 맞추면 돼요. 우리는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효율성은 쉽게 말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내가 예를 들어 회사 회장이에요. 그러면 뭘 만들 때 싸게 만들고 비싸게 파는 게 좋잖아요. 최소 비용 최대 효과.
뭐는 뭐 최소 비용, 최대 이윤이라고도 표현해요. 자, 형평성은 공정한 분배예요. 일한 만큼은 나눠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경제 체제의 종류가 있는데 경제 체제의 종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시장 경제, 두 번째 계획 경제, 세 번째 혼합 경제입니다. 이거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초코 아이스크림, 초코 바닐라 아이스크림. 아시겠죠? 네,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초코 바닐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어쨌든 바닐라, 초코, 초코 바닐라. 마지막 건 섞었다는 뜻입니다. 자,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에 영어를 좀 써야 돼요.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경제학자인데 그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경제가 유지된다. 체제가 유지된다. 그게 시장 경제 체제예요.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거예요. 시장에 뭘 그냥 알아서 하라고 냅둬도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비싸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그러면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결국엔 가격을 내려야 되죠. 가격을 내렸어요. 그럼 다시 사람들이 사요. 그럼 다시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다시 사람들이 안 사요. 그 가격이 다시 내려와야 돼.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적정한 가격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장 경제 체제예요. 게다가 다른 업체들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경쟁하다 보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의 적정한 가격이 유지된다는 게 이 시장 경제 체제의 논리입니다. 근데 창의적이죠. 사람들이 물건을 좋은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효율적이에요. 근데 빈부격차가 발생해요. 돈 버는 사람은 많이 벌어요. 그리고 어차피 돈만 벌면 되니까 환경오염의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애덤 스미스가 놓쳤던 게 뭐냐면 여러분 교복의 예를 들게요. 교복에서 사실 많이 발생했던 문제들이니까 지금이야 이제 중학교까지는 제가 알고 고등학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상교복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 교복을 살 때 돈을 많이 안 들이지만 저희 때는 교복을 다 이제 업체에 가서 직접 샀어야 됐거든요. 자기 돈으로. 그런데 A, B, C라는 교복업체가 있으면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시장경제 체제의 장점은 이런 거예요. A라는 업체가 다리가 길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학생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싸게 내놔요. 그럼 B라는 업체도 역시 좋은 제품을 싸게 내놔야겠죠. A 업체보다 비싸게 팔면 사람들이 안 살 테니까. C라는 업체도 싸게 내놔요. 그러면 이게 경쟁이 되면서 결국 소비자는 싼 제품을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싼 제품을 비싸게 사면 안 되죠.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아담 스미스의 시장경제 체제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론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A 회사가 B 회사에 전화를 걸어요. B 회사도 C 회사에 전화를 걸어요. 셋이 몰래 만나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경쟁은 하되 가격을 어느 정도 이하로는 팔지 말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담합이라고 하거든요. 담합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소비자들은 손해를 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으로만 판매를 하니까. 그게 시장경제체제 문제로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시장경제 체제를 통해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못 살겠다, 부자만 부자고 우리는 평생 가난하냐 막 이렇게 시위를 하니까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계획경제 체제를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정부가 모든 경제 체제를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정부가 알아서 해야 되고 개인이 뭔가를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주장이었어요. 정부의 계획과 통제하에 경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장점은 뭐냐면 비슷비슷해요. 생활 수준이. 쟤는 부자야 나는 가난해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나라에서 다 알아서 나눠주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열심히 일해봤자 쟤나 나나 똑같이 받는데 내가 못하러 열심히 일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대충 일하고 적당히 받을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동의 효율성, 노동의 적극성이 노동의 이 동기가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일을 열심히 안 하니까. 자, 이런 나라 우리 한 군데 알고 있죠? 저 우리나라보다 위에 계신 박수 이렇게 치는 나라 아시죠? 그 나라가 이제 북한이요. 북한이 계획경제 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참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부의 공정한 분배가 목표가 계획경제인데 북한도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체제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시장경제체제도 문제가 있고 계획경제체제도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면 초코바닐라 혼합경제체제입니다. 시장경제체제의 장점과 계획경제체제의 장점을 섞은 거예요. 그 말은 시장의 자율성에 냅두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정부가 개입해요. 아까 그 담합의 이야기 했었죠. 교복 같은 거. 그래서 정부가 그런 담합이 들통나면 과징금을 때려요. 니네 벌금 50억. 과징금 엄청 세게 때려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못하지만 딱 듣기에는
물론 그들의 이익보단 작겠지만 듣기엔 되게 커요. 어떤 업체들은 과징금으로 막 50억, 60억씩 먹기도 해요. 이거 만만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결국엔 제일 나은 거죠. 그렇죠? 시장의 자율에 맡겨놓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도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대신 정부의 개입이 있는 이런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혼합 형태인 혼합경제 체제를 제일 많이 채택하고 있다. 잘 알아두시고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국, 미국, 뭐 일본, 뭐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나라는 다 이 체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경제활동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의 강의가 필요한 친구들은 요 파트에서 요것만 시험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도 역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